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국토기법 끝난 날인데, 일단 페이지는 74페이지 펴보세요. 74페이지. 74페이지에 개발행위 관련된 요거는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온 거냐면, 뭐,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법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거든요.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우리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달빛 특강 할 때 책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려면 오늘 진도가 끝나야 되는데, 전국 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데 계획이 세 개가 있었어. 한 개 도시가 아니라 두 개 도시를 묶어가지고 짜는 계획이 광역 도시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한 개 도시에서 짜는 계획이 하나가 이제 있는데 걔를 두 개로 나눈 거지. 앞으로 야 이런 도시로 만들 거야 해서 기본 계획이 있었고 구체적 집행에 관한 관리 계획이 있었어요. 관리 계획 내용에 용계, 기도지, 도복, 입구 나타났다 해서 이거 총 7개 있었어. 그중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했고요. 그리고 우리 용계 기할 때 기가 뭐지? 기반인설. 그 지난 시간에 기반인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공간 결정이 되고 걔는 도시공객 시설이다. 그 시설 설치하는 관한 사업 했었던 거야. 그다음에 그 용계 기 도할 때 도가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 있는데 얘는 법이 따로 있어서 이 법이 끝나고 나면 도시개발법으로 갈 겁니다. 예. 그다음에 지가 뭐였죠? 지구 단위겠고요. 그다음에 도, 복, 입, 용도구역 신설된 거 세 가지. 이거 다 하고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이게 이 계획을 짰으니까 니네들 안에서 개발할 때 이 계획에 맞게 이용해라. 그래서 이용이 공적으로 이용하는 개발이 있고 이용한다는 게 개발한다는 뜻이에요. 개인 목적으로 하는 사적 개발이 있어. 그럼 공적 개발하고 사적 개발 중에서 지난주에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개발을 하는 건데 도로 설치하고 이거 하는 게 이게 공익 목적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공익 목적이 공적 개발한 거야. 공적 개발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내 토지에다가 뭔가를 하는 거는 이제부터는 뭐야? 사적 개발이야. 그 중에서 요 마지막에 이용에 관한 법이니까 요 파트가 남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갖고 온 거야. 그 마지막에 파트가 여기 개발행위 파트한 거야. 요 앞에 생략된 게 사적이란 말이 생략된 거예요. 네. 뭐 개발행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건데 굳이 꼭 그걸 사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사적 개발행위인데 그러면 이제부터 국가가 계획을 왜 짰냐? 니네들 마음대로 이용하니까 도시가 난개발이 돼서 난개발의 가장 큰 원인을 봤더니 한 개의 도시 안에서 A란 사람이 개발하고 B란 사람이 개발하고 C란 사람이 개발했을 때 지멋대로 개발하는 거야.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개발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익 한번 내보려고 막 이래.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개발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도로는 엉망인데 건물은 디귿다 져놓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야, 맨날 차 막히고 이게 무슨 살기 좋은 도시냐. 그럼 애초에 저렇게 하지 말고 이 정도 개발을 할 거면 맨 처음에 기반시설을 넓게 설치를 했었어야 되고 개발이 안 되고 보존할 지역이면 뭐 굳이 기반시설 크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맞춘 상태에서 개발을 안 하고 네 멋대로 하니까 난개발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난개발은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기반시설이 문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건물을 너무 많이 줬다. 뭐 이제 도로를 깔려니까 못 가니까 지하로 뚫어야 된다. 고가로 깔아야 된다. 그럼 비용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이거. 애초에 그렇게 안 했으면 비용을 그렇게 안 들었을 텐데 인력 낭비, 돈 낭비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뭘 짜놓을 테니까 전국에 대해서 뭘 짜놓을 테니까 계획. 두 개 도시 연결하는 계획은 아까 광역도시 짜놨죠. 한 개 도시에서 짜는 계획 있어. 한 개 도시에서 짜는 계획이 있는데 한 개 도시 내에서 짜는 계획은 도시군 계획하고 아까 뭐 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어. 근데 거기 여기 해당 도시에서 짜놓은 계획이 있는데 이 도시에서 짜놓은 계획에 맞게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멋대로 개발하니까 문제가 돼서 여기 도시계획에 아까 무슨 시설 있었죠? 기반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획 짜놨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니네들 개발해라 라고 하려면 얘네들이 그냥 해야 돼요? 계획 짠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
물어보고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거 해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물어봐라. 그럼 도시계획 짠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도시가 어디죠? 특, 광, 시, 군이란 말이야. 그럼 특광, 시군인데 여기가 김포시면 김포시한테 물어봐야 되고,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한테 물어봐야 되고, 인천이다 인천광역시한테 물어봐라. 그럼 사전에 너가 하는 개발 행위를 내가 통제를 할 거야. 그래야 나중에 기반시설이 부족하지도 않고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항상 공법은 기반시설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이제부터 내가 개발 행위를 할 건데, 자 봐요. 그럼 개발행위 제도가 왜 들었어? 그래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발전해 오면서 뭐 개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발한 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개발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게끔 했었어야 된다. 그게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 전국토의 난개발을 좀 막아보겠다. 전국토의 난개발을 막으려면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전국토에서 난개발을 좀 막아보겠다. 그러면 야 니네 이제부터 내 말 들어라. 전국토에 대해서 전국토에 짜놓은 계획이 아까 국가계획이고 도시마다 짜놓은 계획이 뭐였어요? 도시군계획에서 거기서 뭘 짜놨지? 기반시설 확보 여부를 다 짜놨단 말이야. 그 주변에 문화재가 있는데 옆에다가 거기다가 위락스를 넣고 이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 것들 주변 경관 조화 이루는 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개발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야 이제부터 니네가 개발행위 하는 건 우리가 규제할 거니까 우리 개인이 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거고 공공이 하는 것들은 실식의 인가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계획 짜서 개발행위 뭘 받아? 허가. 공공 애들은 뭐야? 실시계획 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절차가 다른 거야. 그럼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땅하고 옆에 있는 땅하고 조화가 안 이루어져. 부조화가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놈하고 땅이 있는데 얘는 건물 이렇게 져놨어. 근데 얘는 돈이 없어 이렇게 져놨어. 이렇게 되면 지 멋대로 되면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 된다. 야 여기 주변 지역이 도로가 2차로면 너 여기까지 올리지 마. 여기까지 올리고 너는 웬만하면 좀 올려가지고 조화 좀 이뤄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공장에 하나씩 막 들어왔어 이렇게. 나 땅 있으니까 여기다 공장 져서 야 여기 산업단지가 들어가면 하청 공장이 하나씩 생겨요. 하나씩 생기면서 쟤네들이 들어가고 나니까 얘네들이 맨 처음에 여기서 공장 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와가지고 일거리도 많아지고 좋았어. 그럼 얘도 우후죽순으로 막 쳐. 근데 도로는 옛날 뭐야? 그대로야. 그래서 공장이 엄청 많아지고 나니까 나중에 차가 이제 막히기 시작합니다. 야, 애초에 개발하기 전에 도로 넓히고 할 건데 이제 가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거야. 야, 공장은 하나로 집약적으로 해. 우리나라는 이 집약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해.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듣지 않았어요? 집약적 개발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한 곳에 모아넣어서 여기서만 집중을 하고 쉴 때는 쉬어야지. 그래서 옆에다가 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그냥 널찍하게 짜서 여기서 일하고 너도 일하고 여기서 쉬고 도로 잘 돼 있으니까 차도 안 막히고 얼마나 좋냐. 이거를 유도하겠다가 취지였었어요. 그래서 난개발을 막겠다가 취지야. 난개발 방지가. 네.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시면 외국 봐봐요. 지금 딱 봤을 때 느낌이 한국은 아닌 것 같죠? 한국은 아니고 왠지 어딘가 스페인 느낌 좀 나지? 유러피언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뭐 유럽을 내가 안 가봐서 나도 잘 몰라요. 영화는 봤잖아 그래도. 그럼 얘네들은요 블록 단위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 블록 내에서 개발할 때 공유 공간도 만들고 건물들을 집약적으로 모아놓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 근데 옆에서 개발한다니까 얘도 똑같이 하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지니까 전체 개발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외국 보다가 우리나라 보면 깜짝 놀라요. 보이세요? 집약적이에요? 우후죽순이야? 그냥 죽순자라듯이 어디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러니까 하늘에서 딱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살기 바빴고 돈 벌기 바빴고 사람들 못 살았던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기름도 안 나, 석탄도 안 나와, 뭐 재료가 나오는 것도 없어. 그럼 사람을 키우는 것밖에 없는 나라야. 그럼 사람이 기술이라도 있거나 똑똑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라도 잘하거나 지식산업을 하거나 그거밖에 없으니까 교육만 그냥 때렸다 한 거지. 그래서 우린 어렸을 때 우리 나이 때가 지금 교육을 좀 되게 열심히 많이 받은 데잖아요. 우리 부모님 때는
돈을 벌려고 했고, 아들한테만큼은, 자식한테만큼은 이거 공부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파락꾼이고 뭐고, 저도 원래 파락꾼 안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좀 셌어요. 그래가지고 강북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뭐 파락꾼 가야 되는데 엄마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전학 가는 거 싫은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왔는데 공부하는 수준이 제 강북에 있는 창동 중학교 다녔는데, 창동 중학교가 나쁜 학교는 아니었어요. 괜찮은 학교였어요. 그 동네에서도. 근데 이제 강남에 이제 중학교로 이전하고 왔는데, 그래도 그쪽 학교에서는 좀 공부 좀 잘한다 뭐 이랬는데 애들이 다 잘해.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공부를 한 거야? 보면 얘네들은 공부밖에 안 해요. 뭐 학원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가고, 저는 근데 학원도 안 다녔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니니까 나도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그 무리를 지다 보니까 그 다니면서 공부만 막 해가지고 이제 대학 딱 갔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 가니까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한 6개월은 당구장에서 살았거든요. 당구장에 살다가 아버지한테 끌려서 군대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막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하려니까 또 제가 원래 공대 나왔었어요. 기계공학과 나왔는데 인생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고시촌에 가가지고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이제 사법고시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하는데 내 성격이 문과인지 처음 알았어. 저는 이과인 줄 알았어요. 제 성격이.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물리 수학 좋아하면은 무조건 이과 가라고 하잖아. 그래서 나는 이과 간 건데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 고체역학 시간이 최고 힘들었었어요. 고체역학이라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얘들아 좋아? 그러면 우리가 싫어 그래? 뭘 설명해 줬는데 뭐가 좋냐 나버려서 좋아요 그랬는데, 좋아요라고 대답하는 내 자신이 되게 싫었어요. 아무것도 안 좋은데 내가 좋아요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걸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싫어서, 아, 난 이건 아니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전환을 한 거죠. 졸업은 해야 되니까 다니긴 했지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고 싶은 거를 정말 하면서 살고 싶은데 사회적 환경은 공부해가지고 뭐 이제 기업가 간 것도 뭐 때문에 간 거냐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방법은 무조건 제조업이야. 자동차 공학과랑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가 간 것 같지만 제 친구들 다 자동차 공학과, 컴퓨터 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축 공학과야. 다 그 공학과니까. 근데 걔네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갔는데 막상 그걸 졸업해가지고 그걸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거 아닌 거 따는 거 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체제는 무조건 뭔가를 막 주입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생산성 있는 걸 해야 되는 나라인데, 이때 당시에 그 당시에 좀 똑똑한 사람이 있었으면, 야,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려면 어 이렇게 개발됐던 지역이 여기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좀 있다가 여기는 햇빛 안 들어온다 해서 맨날 싸우고 소송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애초에 이 도로 좀 넓게 해가지고 좀 띄어가지고 건물 짓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런 거를 몰랐단 말이야. 야, 윗사람이 하란 대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개발해야 되는데 인력이 필요한데 가서 그럼 아파트 때려져가지고 집이 필요하니까 서울의 인구가 88년도에 1000만을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서울 인구가 930만. 930만입니다. 서울 올림픽 할 때 1000만을 넘었던 나라였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서울에 있을 수가 없게 됐지. 왜?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고 월세 올라가니까 힘든 사람들은 외곽으로 나간 거지. 살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건 옛날에 만들어졌던 도시인데 새로 도시 만들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선가 이제 배워갖고 와가지고 앞으로 도시 뭐 개발하려면 여기 재개발을 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하고, 신도시 만들 때는 구획 정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택지 구획을 하고, 이거 전부 다 외국에서 갖고 온 거야. 아까 봤던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얘네들 했던 것처럼 해보자.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제 국가는 앞으로 너가 땅을 갖고 있어. 얘가 A 땅이에요. A 땅인데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보다 좀 이따가 여기 공원을 하나 만들 거래. 공원을 만들 건데 여기다가 얘가 뭐 10층짜리 빌딩 져놨어. 그럼 나중에 뭐 해줘야지? 철거하면서 보상해주면 이거 경제적 손해가 얼마나 극심해 이게. 그래서 아예 너 이거 할 때 여기 관할 시 군한테 가서 뭘 받으래요? 허가. 그럼 이분이 기준에 맞는지 보겠죠? 그래서 법이니까 기준에 맞으면은 허가를 해주고, 기준에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하고, 불허가 할 때는 왜 허가를 안 해주는 건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지를 15일 안에 해주겠대 얘가. 그러면 이제 허가 기준에 다시 맞춰 갖고 오면 허가해주겠다는 거야. 왜? 기반시설 용량이 안 맞아. 10층 너무 세 임마. 이거 내려.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야 이 도시가 난잡하게 개발이 안 된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뭐가 개발행위인데요? 했더니 개발행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거를 정의로 하려니까 그래도 이제 똑똑한 분들이 나타나서 이랬어요.
땅을 가지고 이용하는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뭐 하는 거죠? 건축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 하는 거야? 개발하는 거잖아. 여기 공작물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거를 개발행위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특정한 지역에다가 사업하다 보면 물건을 막 이렇게 쌓을 때가 있어, 이렇게. 야, 그럼 물건을 쌓는 것도 토지의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이용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것도 허가 받아라. 그리고 기존에 있던 땅인데 이 땅을 형지를 바꿀 건데 혹시 여기 임야 보세요? 임야 보이죠, 여기? 근데 임야는 건물을 지을 때 이게 굴곡이 져 있으면 건물을 이렇게 지면은 되게 이쁘죠? 되게 이쁘잖아, 이렇게. 이렇게 져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국물이 나한테 계속 쏟아지고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깎아야지. 깎는다는 거를 여기를 깎았다. 그럼 이거는 흙을 절토라고 그래요. 자른 거. 근데 여기는 흙을 쌓아야 되죠. 얘는 성토라고 그래. 그럼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거죠. 이것도 개발행위로 보겠다. 근데 절토, 성토도 비슷한데 도로 까는 거는 포장한다고 그러죠. 이것도 토지 형상 바뀌는 거죠. 저기 바닷가 근처에 흙을 갖다가 덮었어. 그럼 기존에 있던 물이 땅으로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개발행위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나 통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만든 게 그러면 이거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자. 뭐라고 하겠대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 하겠대. 형질이 바뀌는 모든 거는 토지 형질 변경이라 하면 되는 거잖아. 토지 형질 변경. 그리고 산을 깎으려면 여기 흙모래 자갈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토석 채취한다고 그래요. 흙모래 자갈 뭐야? 채취하는 거야. 이것도 네 멋대로 하면 안 된다. 설악산을 갔는데 울산바위가 너무 이쁜 거야. 집에 가지고 와? 못 가져가요. 흙모래 자갈 이런 거 막 아무데나 가서 안 돼. 해변가에 모래가 너무 이뻐가지고 한 2톤 갖고 와? 나중에 가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규제하겠다는 거야. 토속 채취도. 그 다음에 난개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먼 시설이 부족하는 거랬지. 이게 기반시설이 널찍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그나마 여기는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안쪽으로 가면 기반시설이 도로가 이래. 그럼 얘는 높은 건물 지어도 되는 건데 얘는 높은 건물 지으면 안 되는데 얘 들어오는 바람에 여기 망했어 여기. 예. 그잖아?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개발을 할 때 조그맣게 개발하는 애가 있어 이렇게. 조그맣게 개발할 때 기반시설을 널찍널찍하게 쌓을 수 있는지 아니면 크게 개발할 때 기반시설을 크게 설치할 수 있는지 봤더니 얘는 기반시설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얘는 널찍널찍하게 되잖아 이렇게. 어느 게 더 입체적인 계획적 개발이 되네. 그래서 면적을 크게 개발해라 해서 이 법에서는 크게 개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작게 개발하는 거는 못하게 해. 그럼 작게 개발하게 되는 이유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땅을 분할할 때 이걸 크게 분할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걸 작게 분할하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작게 분할하는 거를 못하게 하겠네. 그럼 작게 분할하는 것도 개발 행위로 봐서 요거 토지를 뭐 하는 거? 분할하는 것도 개발 행위로 보겠다. 이랬더니 개발 행위가 웬만하면 다 저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법에다가 건축하는 거, 물건 쌓는 거,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요 5가지를 통칭해서 뭐라고 합시다? 개발 행위 이렇게 한 거야. 똑똑한 놈들이죠. 분들이지. 놈들은 아니지. 나보다 어르신이니까. 예. 그러면 건축하고 여기 물건 쌓는 거랑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을 한꺼번에 개발 행위를 하고 이거 하려면 관할 특광 특특 시군한테 가서 뭘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 그거 한 거야. 근데 얘 같은 개발을 우리는 뭔 개발이라고 하죠? 이거 뭐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포도송이 개발을 난개발이라고 그래요. 조그만 개발은 웬만하면 하나로 묶어서 크게 개발해라. 항상 정부는 그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신도시 만들 때도 규모가 너무 작으면 개발구역을 안 지정해줘요. 크게 면적을 잡고 기반시설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해야 되는데 조그맣게 개발해서 기반시설 넣고 했다. 옆에서 또 이루어져. 그럼 나중에 보면 전체가 제대로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정부는 큰 거를 좋아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를 뭐라고 부른대요? 개발행위. 자, 이거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랑 물건 쌓고 토.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건물 토토토라고 할게요. 뭐라고 한다고? 건물 토토토. 이제부터 저거 읽다가 숨 넘어갈 수 있어. 읽다가 나 죽을 수도 있어요. 강의하다 죽으면 돈도 안 줘.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건물 토토토. 그럼 만약에 여기 철도는 무슨 시설인데?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짜거든요. 그럼 얘 기반시설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짜. 이걸 하려고 한 사람을 뭐라 부르죠? 입안권자. 그럼 얘가 이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얘가 오더니 자기 땅이라고 물건 쌓고 여기다 건물 짓겠다는 거야. 그럼 둘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적 목적이 우선해야 되는 거야? 이 공적 개발이 우선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사전에 사적 개발행위보다는 공적이 우선하니까 우선해요. 그럼 너는 가서 물어봐 이분한테. 그래서 허가권자가 누가 된 거야? 특광, 특특 시청구사야.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인 거거나. 설마 이거 동네에서 이거 하는데 국장한테 허가 받진 않겠죠. 그래서 관할 특광, 특특 시군에게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규제를 하고 기준에 맞으면 너 해도 돼. 근데 기준에 안 맞으면 나 허가 못 해. 라고 만들어 놓은 게 개발행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률에서는 그럼 개발행위가 뭐냐를 정의식으로 했는데 조문으로 읽다 보면은 좀 머리가 좀 안 들어와서 표로 만든 거야. 그래서 건축하고 토지용지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그다음에 뭐 하는 거? 뭐 쌓는 거? 물건 쌓는 거. 이걸 건축하고 물건 쌓고 뭐라고 그랬어 아까? 토토토라고 했다고. 그래서 건축하는 거는 일반적인 건축법상 건축을 말하는데 아주 경미한 그 건축법의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의 건축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지. 난개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게 아까 되게 많았잖아요. 토지 형상 바꾸는 거 아까 대표적인 게 뭐였었냐면 이거 경사지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듯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거 이거 뭐야? 절토, 쌓는 거, 성토. 그리고 덮어버리는 거를 우리 매립이라고 그래요. 공인수면 매립. 그리고 도로를 만드는 거 뭐 한다고 그러죠? 포장. 이게 땅이 이렇게 굴곡이 지면하면 안 되니까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정지 작업이라고 그래요. 테니스장에서 막 도로를 끌고 다니는 걸 정지 작업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는 통칭해서 이제부터 토지 형상 바꾸는 거잖아요. 이걸 토지 뭐라고 부르겠대요? 형지 변경이라고 한대.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거 통칭해서 다 토지 형지 변경이니까 이거 허가 받아라. 그랬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A란 애가 자, A란 애가 있고 B란 애가 있는데 지목이 전이었고요. 지목이 얘는 대였어. 근데 얘는 이걸 대로 만든다고 그러고 얘를 전으로 만든대. 저 A하고 B 중에 누가 좀 이상한데? 누가 이상해요? B 이상하죠? 굳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굳이 농사를 짓겠다고 형질을 바꾼대. 얘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안 짓고 건물 짓겠대. 이건 개발로 봐야죠. 근데 이거를 개발로 봐야 돼? 보존으로 봐야 돼? 농사를 짓는 형태면 보존으로 봐야 되잖아. 그러면 목적이 경작이면 허가를 받게 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러면서 형질 변경인데 목적이 뭐면 허가 안 받는다. 경작.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뭐 한대? 제외. 그래서 시험 문제 자꾸 제를 내는 거예요.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1. 건축 2. 공작물 설치 3.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3번 틀렸죠. 경작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야 문제가.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얘는 여기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얘는 여기다 도로 설치하려고 그래. 자, 도로 설치하려면 형질 변경해야죠. 도로는 도시공객 시설 사업, 도시공객 사업이잖아. 그럼 도시공객 사업도 개발행위 허가 받아? 지가 지한테? 그럼 도시공객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 그래서 개발행위 중에서도 도시공객 사업은 허가 받는다, 허가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흙모래, 자갈, 바위, 암석 등을 채취하는 걸 뭐라 부르는데? 토석 채취. 이것도 허가 받는데 이게 형질 변경을 위한 것은 제외라는 말은 뭐냐면 자, 여기 봐봐요. 굴곡이 심해서 이거를 내가 반듯하게 하려고 이거를 절토했어. 절토했어. 그럼 이거 흙모래 자갈 가져가야 되죠. 자, 절토가 무슨 행위죠? 토지 형질 변경이야. 허가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흙모래 자갈을 또 채취하면서 또 받아 안 받아도 돼. 형질 변경할 때는 제외다. 이미 여기서 허가 받았으니까. 그리고 토지 분할은 제가 아까 작게 분할하는 게 나쁜 거랬어요. 크게 분할하는 게 나쁜 거야. 그럼 작게 분할하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럼 면적이 얼마가 작은 겁니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용도 지역별로 야 여기 주거 지역은 60제곱미터보다 작게 분할하면 허가받아. 그래서 여기 2번에 건축법에 가면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주거 지역하고 기타 미지정 지역이 60제곱미터로 돼 있고 상업 지역하고 공업 지역이 150으로 돼 있고 150제곱미터. 녹지가 200제곱미터 돼 있어요. 그럼 잘 봐. 200제곱미터. 그럼 현재 주거 지역으로 돼 있는 땅을 50제곱미터로 분할하겠다? 그럼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80으로 분할한다? 그럼 작지 않죠. 허가 안 받아도 돼. 그래서 이걸 주미 60, 상공 150, 녹이 200이라고 해요. 녹이 200. 녹지는 얼마? 200. 그럼 주상공록이 아닌 나머지 관농자는 기타 미지정이잖아요.
걔네는 60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게 건축물이 없는 땅일 때는 여기서 봤지만 건축물이 있잖아요.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법 가야 돼. 이 땅이 건물이 있어. 그럼 얘는 어느 법에서 규제를 해요? 건축법에서 분할을 못하게 하고 건축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건 대지 분할 면적 아까 주미 60, 상공 150. 그 미만으로 분할하면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 뜻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하는 거예요. 여기는 건축물이 없을 때만. 그래서 있는 대지는 뭐 한다? 제외.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물건을 쌓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지역에서 물건 쌀 때 허가 받는 게 아니에요. 물건 쌓는다는 얘기는 잡아요.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이렇게 나눠지잖아. 여기서 맨날 개발을 하는 바람에 물건 쌓고 하는 데들이 있고요. 그럼 주상공록 중에서 어디가 맨날 물건 쌓고 개발하고 있어?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그럼 저기는 물건 쌓는 게 일인데 허가 받으라면 웃기잖아. 그럼 이런 거는 빼. 그럼 어디에서 물건 쌀 때 받아라? 녹지지역일 때. 그리고 관농자 중에서 볕단, 집단, 비료, 포대 맨날 이거 하느라고 농사 지느라고 쌓아놓는 데가 어디야? 농사 짓고 막 하는데? 농림지역이야. 그럼 농림지역도 빼라. 빼. 그러면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다가 드럼통 같은 걸 쌓는데 2시간 싸면은 허가 받으러 가다 끝나잖아. 그러니까 야 적당하게 1월 이상 1개월 이상 싸면 허가 받으래. 몇 개월 이상이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어디에서 1개월이야? 녹관자. 그래서 녹관자에서 몇 월 이상? 1월 이상 물건을 쌓아 놓으면 허가 받아라. 그럼 20일 싸면 허가 받지 않는다. 40일 싸면 받는다. 우리 시험에서 20일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결론은 무슨 지역은 제외하는 거야? 농림지역은 아닌데 농림지역에서 물건 쌀 때 허가 받아라가 자꾸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해보자. 자,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의 차이점을 제가 한꺼번에 하려고 만든 건데 일단 개발행위가 뭐예요? 그럼 아까 건축하고 공작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물건 쌓고 토가 뭐냐면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여기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있으면 어느 법가요? 건축법. 여기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아까 어디에서 물건 쌀 때 물건 싸는 거 여기 뒤에 있네. 어디에서 물건 쌀 때? 녹관자에서 동그라미 쳐볼게요. 녹관자에서 몇 월 이상 쌀 때? 사용승인 받은 1개월 이상 쌓아놔 울타리 바깥에다가 그럼 허가 받아야 돼. 어느 지역은 허가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할 때 토지 분할할 때 아까 주미 뭐라고 했죠? 60 여기 주거지역하고 기타 미지정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녹지는 얼마? 200 요거 미만으로 분할하면 허가 받는 거고 건축물이 있으면 어느 법가요? 그래서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법에서 규제 받는 거고 이 건축물이 없으면 지금 하고 있는 여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고 그다음에 건축법에 분할 제한 면적이 있는데 그보다 미만으로 하면 허가 받으라는 얘기는 이상으로 할 때는 안 받아. 그럼 됐어. 봐요. 그럼 지금 얘기한 거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하려면 뭐 받으세요? 허가. 누구한테 받으세요? 특광, 특특, 시장 우수인데 도시공계획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공익사업이잖아. 이거 공익사업이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개발 허가를 받지 않는다. 쟤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 거지 개발계획 작성해서 허가받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도시공계획 사업은 개발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근데 건축할 때는 허가 받는 건데 그 건축이 되게 경미한 건축이면 허가 대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허가 대상 쓴 거고 오른쪽 거는 허용이라는 건 허가 예외란 얘기죠. 허가 받는다, 허가 안 받는다. 그래서 건축법에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이 경미한 증축, 개축, 재축하고 허가도 아니고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니야. 옆에다가 계집 이렇게 써놓으세요. 계집. 계집 보세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정의가 뭐로 돼 있냐면 토지에 정착하는 수많은 공작물 중에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지붕하고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계집도 건축물입니까? 지붕 있고 벽 있고 여기 못으로 박아놓으면 정착되잖아. 그럼 저도 건축물이잖아. 근데 계집 짓는데 허가 받아요? 허가 안 받아? 안 받아. 신고해? 신고 안 해? 그럼 이런 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 계집 같은 거 허가 대상 아니라고. 됐고. 그리고 건축물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도 아니면 경미한 거로 봐서 걔는 허가 대상 아니다. 그리고 여기 공작물 설치를 하는데 혹시 제가 건축물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방금 전에 토지에 정착하는 수많은 공작물 중에 지붕하고 뭐가 있든지 기둥이 있든지 아니면 뭐라도 있어야 돼? 벽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건축물이야. 그럼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 얘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왜 건축물이 아니지? 왜 건축물이 아니냐?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여기 지붕이야? 여기도 지붕이야? 어디까지 지붕이야? 지붕이 없잖아. 지붕하고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쟤 지붕도 아니고 그냥 이걸 이렇게 둘러친 거잖아. 그럼 건축물이 아니니까 얘는 뭐예요? 공작물. 공작물 설치할 때 허가 받으라며. 받으랬죠? 받으라고 했는데 야 농림 어업용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비닐하우스인데 뭘 받아? 허가 받지 마. 허가 예외 그랬던 거야. 농사 짓기 위한 비닐하우스 허가 안 받는다. 그리고 대신에 요거 뭐 양식업 하려고 비닐하우스 하는 애 있죠. 비닐하우스를 하게 될 때 이게 양식업은 농업이 아니잖아. 그럼 농사 짓는 게 아닌 다른 거 하는 건 규제해야지. 그래서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하는 양식장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해야 되는데 양식장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건 허가 대상으로 빼겠다는데 1번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근데 뭔가를 뻘짓거리하는 양식장 같은 거 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토지용지 변경할 때 제가 아까 분명히 토지용지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농사를 지려고 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거는 아니랬죠. 농사를 짓는 걸 우리는 두 글자로 경작. 그래서 경작을 하려고 하는 거는 형질 변경이긴 한데 야 이거 그 농사를 짓는 거는 뭐 개발 목적이에요? 보존 목적이에요? 보존 목적인데 무슨 이게 개발행위냐? 보존행위지. 그래서 허가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 그리고 형질 변경하는 목적이 공익을 위해서 형질 변경한다? 허가 대상 아니다. 뭐 조성이 완료가 돼서 자 개발행위 허가 끝나서 완료돼서 이제 건물 지려면 또 땅 파거든요. 그때 형질 변경할 때 또 받을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 조성이 뭐 됐기 때문에 완료됐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하려고 또 땅 팔 때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허가 예외야. 안 받는 거 허용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토속 채취는 일정 면적 이하로 하면 안 한다고 돼 있고 의미 없고 시험에서는 이 토지 분할이 제일 잘 나오거든요. 토지 분할에다가는 별표 좀 해놓을래? 예. 제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압축해서 나올 것 같은 것만 모아놓은 거니까 이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토지 분할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인데 분할할 때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그거 미만으로 분할 허가 받는데 그거라 하더라도 네가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 분할한다면 허가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땅이 있는데 이게 A 땅이거든요. 근데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 도로가 두 군데 지나는데 A 땅인 거야. 근데 여기서 쭉 가다가 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저기 가가지고 돌아와야 된대. 불편하죠. 그래서 내 땅이 양쪽에 걸쳐 있으니 내가 개인 도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개인 도로 만드는 거야. 그럼 통행량이 일로 이렇게 올라올 거고 얘는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장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올려보겠다고 얘가 개인 도로니까 개인사자 써서 뭐예요? 사도 개설을 하겠대. 사도 개설 허가를 할 때 허가를 신청했어요. 허가가 난 거야.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이거 분할할 때 주미 근데 60보다 작은데도 분할을 해줬어. 그럼 이거는 사독에서 허가할 때 그게 더 필요했기 때문에 분할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할 면적 미만이니까 또 허가 받아 이건 안 하겠다는 거야. 이미 사독에서 허가 받을 때 걔는 해도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독에서 허가를 받아 분할할 때는 허가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내 땅을 얘가 이런 착한 애일 수도 있어. 제 땅을 공공기관에게 대가 없이 주는 거를 기부채납이라고 하거든요. 공원으로 좀 쓰세요라고 해서 이 부분을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나 봐요. 이 부분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주거지역인데 30제곱미터 거래. 그럼 60 미만이니까 허가 받아라 그러면 웃기죠. 국가에다가 기부 체납하는데 허가를 받고 기부 체납하면 안 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쓰세요라고 해서 분할을 하는 거야. 이걸 공공수로 쓰세요, 공용지로 쓰세요라고 분할하는 거는 무슨 체납을 위한 거야? 기부 체납하려고 하는 건 규제 대상 아니다. 그리고 국가가 갖고 있는 재산, 행정재산, 일반 재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행정재산 국가가 분할하는 목적이 뭐냐면 쓸모가 없어져서 분할해서 매각하려고. 근데 국가가 분할하면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돼서 분할하거나 국가 일반 재산을 매각하려고, 교환하려고, 양유하려고 분할하는 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토지 일부가 도시공객 시설로 들어갔어. 이게 뭐냐면 고속도로가 하나가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딱 됐나 봐. 결정이 됐대요. 그럼 얘네가 땅을 뭐 해야 하냐면 수용해야 돼. 수용하려고 그랬는데 이 땅이 주거지역이었던 거야. 주거지역이었는데 또 50이래. 그럼 그거 허가받고 분할해서 수용할 필요는 없죠. 분할 의미가 없지. 도시공객 시설로 결정이 돼서 지형도면 결정돼서 분할하는 거니까 얘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까 주미 60, 30, 150 녹, 200 미만일 때 받는 거죠. 그럼 이상일 때는 안 받지. 그래서 분할 면적보다 뭐일 때? 이상. 이상일 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줄여서 이걸 사공행도 이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른다고? 사공행도 이상. 그래서 이제 건축법에서 관련된 거 내용이 자꾸 나오는데 나중에 건축법 가고 한 바퀴 돌면 또 이해가 돼요. 지금 이해 안 돼도 나중에 건축법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건축하고 물건 샀고 토토토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조금 어려운 게 하나 나와요. 경작을 위한 경우로 대통령 영이 정하는 토지 영지 변경이다. 요거는 뭐냐면 경작이 목적이어도 농사 짓는 거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 토지를 훼손하는 거 이건 또 허가 받아야 돼. 아까 경작은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데 목적이 경작을 위한 건데 옆에 농지를 훼손시키는 형지 변경이면 그냥 받아야 돼. 그래서 시험에서 언급을 했던 게 요거 2번입니다. 2번 제가 형광펜 해놨죠. 지금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 지력 증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객토라는 건 새 흙을 섞어 쓰는 거야. 여기 환토라는 건 땅 바꾸는 거야. 너무 오래돼가지고 흙이 안 좋아. 그리고 정지라는 건 딱 따뜻하게 하는 거, 단단하게. 그 양수 배수 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 변경으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 변경을 말한다. 그러면 얘네가 아닌 형질 변경만 경작으로 본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경작으로 안 보니까 허가를 받아. 그래서 1, 2, 3, 4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재활용 골재, 사업 폐토양, 무기성 원인 등 수지를 오염을 시킬 것 같아. 토지를 오염시킬 것 같아. 그런 토사 등을 사용해서 성토하는 거는 경작을 목적으로 해도 너는 허가 받아라. 이거. 왜? 토질 오염 우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자 지목이 바뀌는 형태면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예외가 전답사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 말 되게 어렵게 써놨어. 자 봐. 얘네들은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허가 받지 말라는 거야? 허가 받아라. 받아야 되는데 지목 변경일 때 받으라고 그랬죠? 근데 전하고 답은 지목이 다르죠. 근데 전도 농사고 답도 농사잖아. 그럼 이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전답사의 변경은 제외한다니까 얘는 허가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 자꾸 얘를 내는 거야. 출제한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먹을 만큼 먹은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내버리면 안 되겠지 하면서 낸단 말이야. 그럼 결론은 이거야. 이거밖에 경작인 경우에는 허가 받아요? 허가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그 경작은 요 네 가지일 때는 허가 받아. 네 가지 때는 받는데 그게 지목 변경 한번 받아야 돼요. 근데 지목 변경하는 게 전에서 뭐로 가는 거? 답에서 전으로 가는 거. 이거는 어차피 농사 짓는 애들인데 규제할 필요 없다 해서 걔는 빼겠다 이 뜻인 거야. 네. 요것만 조심하시면 안 틀립니다. 됐어? 그 다음에 자 개발행위라는 거가 뭔지는 이제 알았으니까 얘가 A라는 애가 건축행위를 하겠다. 여기다 물건을 쌓겠다. 뭐 형질 변경을 하겠다. 토속 채취하겠다. 토지 분할하겠다. 이거 건축하고 물건 쓰고 토토토잖아. 그럼 이걸 누구한테 가서 받냐면 관할, 특, 광, 특, 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났어요. 허가 났어.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이 건축물을 짓는 원인이 뭐였냐면 쓰나미가 왔어요. 쓰나미가 와서 이 동네가 완전 그냥 작살이 난 거야. 그래서 빨리 응급 복구하려고 지금 응급 복구하려고 가건물 짓는 거야. 이것도 허가 받으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재지변 응급 복구할 때는 허가하지 마. 아, 괜찮아. 일단 하고 1월 안에 신고만 해라 해서 빼놨어요. 그래서 여기 재해복구 응급 복구죠 이거. 응급조치는 일단 하시고 허가 받고 하는 거야. 일단 하는 거야. 일단 하고 1월 안에 신고하면 돼요. 1월 안에 뭐 하면 된대? 신고. 그래서 나중에 1월 안에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먹거든요. 예.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응급복구하는데 뭐 어떻게 허가 받니? 예, 일단 해. 나중에 이거 했다고 신고만 해. 여기서 받아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얘가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받고 난 다음에 자 허가 다 받았어. 허가 받고 나서 갑자기 변경이 생겼어요. 변경이 생기면은 몰래 하면 돼요? 아니면 다시 얘기해야 돼? 다시 얘기해야지. 그래서 변경이 생기면 다시 허가 받는 거고 신고했는데 변경 생기면 다시 신고해야 되고 인가 받았는데 변경이 생기면 다시 인가 받아야 돼요. 이게 원칙인데 이 변경이 경미한 거야. 경미한 거는 다시 허가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럼 얘는 통지만 해라. 그래서 시험에서는 통지 사유 찾아라가 시험 문제야. 그 중에 1번하고 2번이 잘 나와요. 본 설명 이거 뭐 다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넣었다니까. 저만 믿으세요. 여러분 시간 없잖아. 시간 없고 나도 시간 없고 다 시간 없는데 안 나오는 거 갖고 드립다 하는 것보다 다 올 수 있는 거 갖고 드립다 하는 게 낫지. 예. 자, 3번 타이틀 잘 보시면 허가를 받았는데 변경이 생겼다. 그러면 다시 허가 받는 게 원칙인데 그게 만약에 뭐면 경미하면 걔는 뭐만 해도 된다. 통지. 그거를 법조문에 길게 써놨어요. 결론은 이거야. 근데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다시 변경 허가 받아야 되지만 다음에 경미한 요거는 지체 없이 이거 했어요 라고 뭐만 하래? 통지만 하래. 자, 그러면 경미하다라는 거는 제가 5년 안에 끝내겠습니다 라고 허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2년 만에 끝낼게요. 그럼 좋은 거잖아. 그럼 그 허가를 다시 받아 그냥 통지만 하면 돼. 근데 내가 5년 할 건데요 허가 받았는데 저 10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경미한 게 아니죠. 그럼 기간을 연장하는 게 경미한 거예요? 단축하는 게 경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단축이 키워드야. 근데 시험에서 이거 연장으로 나와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사업하려는 면적을 확대하는 게 경미해요? 축소하는 게 경미한 거야? 축소지. 축소인데 이걸 또 완전 줄여버리면 안 되니까 한 5% 정도까지만 경미로 봐요. 한번 따라해봐. 축소. 몇 프로? 5%. 축소 나오면 몇 프로예요? 근데 이거 시험장 가면은 이게 뭘로 나오면 10%로 나오고 축소를 확대로 내요. 그래서 이거 확대 아니다. 나 지금 시험 문제 얘기하는 거야. 10%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개발행위만 5%고요. 나머지 법들에서는 경미가 다 10%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10%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특이하게 축소 몇 프로? 5% 됐고. 자, 제가 허가를 받았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허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야? 나 허가 받아고 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었는데 다시 허가 받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관계 법령이 개정이 됐거나 계획이 변경이 된 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럼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거니까 통지만 해라. 그리고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이나 건축법에 이게 허용 오차라는 게 뭐냐면, 자, 땅이 100평인데 건폐율이 50%였어요. 그럼 50평까지는 괜찮은데 50.01평이 된 거야. 철거하라고 그래 이거? 50.02평 이거 좀 그렇잖아. 근데 55평이 된 거는 이거는 철거해야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경미로 볼 거냐 해서 얘네가 잡은 게 허용되는 오차 범위라는 거야. 그 범위 내에 있으면 경미한 거죠. 허용해주는 오차 범위 안에 있대잖아. 그래 이거 오차 범위 이런 거 변경은 그냥 통지만 해. 그럼 딱 봤을 때 1, 2, 3, 4 중에 3, 4번 갖고는 틀리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몇 번하고 몇 번인 거야? 1, 2번이야. 기간을 뭐 할 때? 단축. 면적을 축소 몇 프로? 5%. 이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경미가 10%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데 이거 가지고 뒤에 넘기면 문제는 이따가 풀게요. 개발행위 다 끝나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가 뭔지는 알았잖아요. 그럼 개발행위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절차를 봐야 돼. 테마 16번 가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개발행위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려볼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게 산이었어. 산이었는데 뭘 하고 있네.
절토 있죠. 절토를 뭐라고 그러죠? 토지형질 변경. 토지형질 변경 하잖아. 이게 토지형질 변경이야. 절토하는 거. 그래서 절도 싹 했죠. 까가지고 여기다 건물 지려고 이제 현재 땅 고르기 해야 돼. 땅 고르기 한 다음에 못 받고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거야. 여긴 뭐 한 거냐? 태양광이니까 쟤는 공작물이죠. 공작물 설치를 한 거잖아. 그럼 이것도 개발행위죠.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아야 돼? 허가. 누구한테 받아야 돼?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그래서 여기 횡성군이거든요. 그럼 특광, 특특, 시군이니까 횡성 군수한테 받아야죠. 무슨 행위 한다고? 개발행위.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서 해가지고 여기 봐요. 부여군이면 부여군수겠지. 부여군수가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 조성을 허가 목적으로 신청에 들어와서 허가해줬다 이 뜻이에요.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가 난증 여주시장이 그래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그거 하는 거 괜찮다라고 허가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 내가 건물을 지려면 이거부터 하자.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걸로 하자. 이게 개발의 허가 절차인데 그림 한번 본 다음에 얘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단어 읽지 마시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 내가 땅이 있었어. 부럽죠? 땅이 있고. 땅 좀 줄까요? 땅 많아요. 저 실무 강의 하는데 제가 실무 강의를 재개발 재건축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하다가 2008년부터는 토지 강의 했거든요. 개발한다고.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토지 강의 하는 사람이 토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경매 물건, 공매 물건 막 이것저것 막 사들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토지는 10개 던졌는데 10개 사서 하나가 성공하면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야구 선수가 타자가 몇 할 때 타자가 잘 치는 타자라고 그러지? 3할 때야. 10개 와가지고 3곳만 안타 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일 잘 치는 애가 되는데 토지는 한 개만 치면 돼요. 10개 쳤는데 한 개가 터지면 나머지 9개는 공짜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땅도 좀 약간 사람들이 필요로 할 것 같은 땅들을 사야지 저기 속초의 산골에 경기 너무 맑고 물 맑고 막 이런데 개발이 허가 안 나는 땅이야. 그럼 갖고 있는 거야. 감상만 하는 거지. 근데 이 땅은 지나가다 보니까 야 여기 딱 보니까 바다도 보이고 여기는 딱 근생 지어가지고 커피숍 하면 돈 좀 되거든데 그런 땅을 갖고 있으면 수요자가 있단 말이야. 그런 땅들은 처음에 살 때는 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카페가 막 들어서 근데 얘가 하나 나대지로 돼 있어. 이거 사고 싶으면 안 달랄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가격을 올려야지. 그렇게 해서 파는 거야 토지는. 근데 걔가 뭐가 가능해야 돼? 개발행위가 가능해야 돼요. 저게 개발행위가 가능하려면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항상 옆에 뭐가 있어야 돼? 도로가 있어야 돼. 도로에 4m 이상 도로에 최소한 2m 이상이 접해야만 허가를 해줘요 법에서. 그러면 여기 얘가 지금 땅을 갖고 있는데 농사 짓고 있던 애거든요. 저기 위에 할머니 보이세요? 할머니가 시쭈 같이 생겼나? 뭐야 쟤? 시쭈 아니면 뭐 진돗개 같죠? 쟤를 키우고 있는데 저 할머니도 옛날에 농사를 짓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농사를 안 짓고 집을 짓더니 저러고 살고 계시는 거야. 부러워요 안 부러워? 부러워. 나도 건물 질래. 그러면 이제 얘도 건축을 하는 거야. 건축하려면은 뭘 받아야죠? 허가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돼. 지금 농지니까 농지를 농지외로 쓰는 걸 농지 전용이라고 그래요. 농지 전용에 따른 뭘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되고 이게 임하면 산지 전용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 건물 하나 짓는데 인허가 받는 게 막 수십 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제가 할 일은 농사 짓는 땅이 도로보다 보통 높을까 낮을까? 이게 도로면 농지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건물 질 때 이 도로보다 낮은 데 지면은 하늘에서 비가 와요. 비가 와요. 도로 밑으로 물이 들어와요. 차가워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여기다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돼. 그래서 건축법에 가면 44조 2항에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얘 높아야 되지. 근데 쟤 보니까 낮잖아. 도로보다 낮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성토. 우리나라 50cm 이상 성토하려면 이거 허가 받아야 돼. 그럼 내가 요 성토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얘가 흙이 이렇게 쌓아지잖아. 그럼 얘가 무너질 수 있죠. 무너질 수 있잖아. 그럼 이 건물을 짓는 바람에 사람이 들어가면 도로 상하수도 들어가야 되죠. 그럼 기반시설 어떻게 설치하겠다 계획서 짜야 돼요.
이 개발행위 하면서 위해 방지도 어떻게 하겠다.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요 관련된 서류를 다 작성해서 허가를 신청하러 가야 돼. 특강, 특특 시장군수한테. 그럼 여기가 요 서류를 제출할 건데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농지죠. 그럼 여기서 허가 받고 난 다음에 또 농지주장 허가 받으러 또 가고 임약 껴 있으니까 산지주장 허가 또 받고 이러다가 볼일 다 봐. 그래서 대한민국은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한꺼번에 서류 제출하래요. 요 관련된 서류 있죠. 서류를 같이 제출해. 그럼 이 사람이 특광특특시장원수가 허가를 할 때 절차가 혹시 우리 의심협이라고 했어요? 협의심이라고 그랬어요? 들은 거 있네. 예. 의협심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의협심이니까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 거친 후에 얘한테 허가 불허가 처분은 15일 안에 해주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왜 15일이 되냐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에 가면 민원사무는 원칙적으로 15일 안에 해줘야 된다. 공무원이 써 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도 민원이죠. 그래도 며칠 안에 허가해주래. 토지거래 허가도 그래서 15일이야. 민원사무라서. 그러니까 민원사무 관련된 건 다 15일로 기억하시면 돼. 그럼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주는데 뭘 거쳐야 되네? 자, 그럼 의견 청취는 뭐냐면 이 도로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객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업하는데 이 시행자가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흙이 올라왔네? 그럼 사업 못하죠. 그럼 이 행위가 사업하는데 지장을 주면 이거 해주면 안 되는데 이 허가권자는 시행자가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럼 야 시행자 지금 허가 신청 거기 들어왔는데 이거 해줘도 돼?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면 얘가 허가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누구 의견을 들어야 돼?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되고 해당 지역 안에 공공시설이 있었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시설 피해가 갈 수 있으면 공공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죠? 관리처한테도 의견을 들어야지. 여기 주민 의견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시행자 관리처 의견을 듣고 아까 관련 서류 아까 18개를 다른 법에서 받아야 될 거를 제출했으니까 다른 행정기관장하고 뭐 해야지?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협의가 끝나는데 이게 30일 걸렸어. 자, 심의라는 거는 면적이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면적이 큰 거를 개발할 때만큼은 이거는 도시계획에 지장 줄 수 있으니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모아놨잖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뭐 하면 돼? 심의. 그래서 면적이 크거나 부피가 옛날에 이게 3만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돼서 5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면 요 심의 거쳐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 봐. 절차만 보고 좀 이따 설명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의협심 거치는데 심의하는데 또 30일 거쳤네? 그럼 좀 전에 며칠 안에 해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벌써 30일, 60일 지났는데 못 해주잖아요. 여기서 협의 심의를 했다면 그 기간은 포함하고 15일이야? 제외하고 15일이야? 제외하고 15일을 말하는 거야. 민원사무는.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안에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거치는데 협의 심의 기간을 제외한 15일 안에 허가 나면 뭘 주면 돼요? 허가증. 불허가는 어떻게 해요? 불허가증을 줘? 불허증 이렇게 줘요? 불허가는 증이 없잖아. 불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불허가 났는지 서면으로 해주라고. 이거를 15일 안에 해주면 된다. 그럼 이제 얘가 허가 받아 이제 공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허가할 때 그냥 해야 돼요. 기준에 있는 거 맞는지 봐야 돼. 맞아요. 그래서 기준이란 거 봐야 돼.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자, 봐요. 이런 경우에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서류를 봤는데 기준에 다 맞아. 그럼 허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근데 제가 짝다리 짚고 있는 거야. 허가 해줘 이렇게 하고 있어. 허가 해줘야 돼, 말 해줘야 돼? 해줘야지. 빨가 벗고 있어. 허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풍기문란죄지 허가 불허가 처분 사유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에서 이거를 기속행위라고 그래요.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하여야 한다는 기속행위야. 그래서 이 기준을 봤더니 다 맞은 거야. 그럼 허가해줘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기반시설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허가를 해줘 버렸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는 여기 지역은 잠깐 여기 청둥오리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준에 맞은 거야. 그럼 얘 여기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청둥오리가 공장을 지었으면 청둥오리가 날다가 떨어지잖아. 그럼 여기서 구워 먹으면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 청둥오리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여기는 일정 기간 동안 일단 하지 마봐. 그 전까지 규제를 만들 테니까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하지 말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이걸 허가 제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무슨 행위 허가 제한 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묶어. 그럼 묶이면 최대 3년 동안 원칙을 묶어놨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을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두 가지는 보존 목적이고 세 가지는 계획을 현재 짜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일단 미뤄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니까 기억만 해두세요.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야 되지만 보존 가치나 계획을 짜고 있는 경우는 일단 못하게 묶어놓을 수 있대. 그걸 허가 뭐라고 한다? 제한. 허가 제한은 원칙은 몇 년인데? 3년인데 계획 짜는 거는 지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심의 안 거치고 2년을 연장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몇 년이다? 근데 계획 짜고 있는 거는 2년 연장한대. 하나 더 있어요. 허가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계획 서류를 봤더니 기반시설이 여기는 상하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건물 짓는데 지자체에서 기반시설 설치한다고 상하수 놔주면 시민들 돈 걷어다가 제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그러는 거야. 조건을 거는 거야. 야, 너가 여기 기반시설 설치하면 내가 허가해줄게. 대신에 네가 기반시설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 의견 들었죠. 근데 허가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안 해놓은 거야. 안 해놓고 팔고 도망간 거야. 그럼 나중에 누가 설치해줘야 돼?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국가등이었으면 믿겠지만 얘는 국가등이 아닌 자면 얘 못 믿잖아요. 그럼 조건을 걸어 허가할 때 민간인 경우에는 나 너 못 믿으니까 이행할지에 대비해서 보증금 받아야 돼요. 그걸 이행 보증금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조건을 걸어 허가를 할 때 걔가 국가등일 때 국가등이 아닐 때 국가등은 예치 안 해. 그럼 국가등이 아닌 경우에는 이행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뭐를 일단 내놔라. 보증금. 그걸 갖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너 중고검사 받으면 돌려줄게 했는데 이 자식이 중간에 팔고 도망간 거야. 그럼 나중에 이 돈 갖다 쓰면 되죠. 보증금을. 그래서 따라해봐.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 몇 프로? 20% 어떻게 알았어요? 20%. 그럼 현금의 20% 예치해야 돼. 총공사비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돈이 없어요. 개발행위자는.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 계약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에 보면 보증서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 보증서 갖고 오면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애가 준공금까지 떨어졌어. 그럼 이제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돈 갖고 있어야 돼요? 돌려줘야 돼. 그래서 준공검사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하는 사유는 네가 기반시설 설치한다면 허가해줄게. 근데 내가 너를 못 믿어서 이 기반시설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할 때 못 믿으니까 뭐는 예치해라? 이행보증금. 야, 네가 개발행위 하는데 땅을 파다 보면 땅을 팔아. 땅을 파는 거 우리 굴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평평한 땅인데 여기 집이 있었는데 여기 땅을 파는 거야. 그럼 드르르 팔면 얘가 가만히 있어요. 조금씩 내려가. 이게 치마 현상 생겨요. 그럼 굴착으로 인해 주변 환경 피해할 수 있으면 피해 안 주게끔 조치할 거니? 네. 근데 너 못 믿으니까 굴착으로 인해 주변 환경 위에 끼칠 것 같으니까 위에 방지를 위해서 할 거를 조건으로 했는데 얘를 못 믿어. 뭐 예치하래?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발파라는 건 뭐냐면 흙모래 자갈을 우리 산을 깎다 보면은 산 깎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산 깎아 보시면 이거 금방 아는데 이게 산이에요. 산인데 얘가 개발행위 하는 자야. 산을 깎으려고 뭐야 이게? 응? 총이야 이게? 빵! 뭐야 이거? 삽이잖아. 삽같이 생겼잖아. 삽질을 하는 거야, 삽질. 근데 여기 자꾸 깡거린다는 얘기 뭐가 나왔다는 얘기? 돌.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볼 때 돌이 조그매잖아.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돌이 이만한 거야. 그럼 얘는 이제 개발 끝난 거예요. 저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삽으로 안 돼요. 그럼 굴착기로도 안 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심어가지고 저기 숨어가지고 빵 터지죠. 그러면 여기 돌멩이가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지지. 안 떨어지잖아. 사방으로 막 튀어. 사방으로 튀면 여기 나무가 있었어. 나무에 먼지가 분진 같은 게 있으면 이 나무 죽죠. 그리고 얘가 무슨 죄야 얘가? 얘가 무슨 죄인지 봐봐. 얘 공인중개사 공부 안 하는데 아침에 세수하고 있는데 돌멩이가 와가지고 탁 친 거야. 쓰러졌어요. 그래서 일어나더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거 피해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주죠. 그러면 토속 발파로 낙성 먼지가 주변 환경 훼손할 우려 있으면 요거 이렇게 해서 비사 방비하는 시설 해야 돼요. 그거 할 거니? 했더니 네 할게요. 너 못 믿겠어.
못 믿으니까 뭐 내놔? 이행보증금 내놔라. 한데 이게 발파야. 그 다음에 차량 통행이 뭐냐면 차량 통행은 이거야. 좀 전에 이렇게 해서 발파를 하게 되면 흑모래자가 나왔죠. 그럼 얘네가 이제 뭐가 가야지? 덤프트럭이라고 아세요? 그래서 여기 흙 막 실는 거. 그럼 얘가 이제 막 가서 이거 싣고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조금 실을 것 같아요? 많이 실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럼 얘가 이제 쭉 내려오다 보면 돌멩이 여기다가 다 떨어뜨리죠. 그럼 나중에 밟으면 이게 도로 다 깨지지. 그리고 아까 얘가 뭔 죄야? 얘 공인중개사 공부한 애가. 어? 아버지를 못 부르는데 여기 또 떨어졌어, 이거. 또 피해 보잖아. 그럼 이거 위해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통행할 때 길을 따로 빼야 돼요. 그러면 너 할 거냐 했더니 내 하겠다. 근데 나 너 못 믿으니까 내놔. 뭐 내놔?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행보증금 예치사의 차량 통행이에요. 그다음에 비탈면 적용은 뭐냐면 비탈면이 이거. 자, 건물을 지려면 이거 이렇게 깎아야 되죠. 깎고 나면 여기 비탈면 생기잖아. 여기 옆에는 나무가 막 잘 자라고 있는데 여기 나무가 없죠.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산사태가 나. 산사태가 왜 나냐면 뿌리 깊은 나무가 많을수록 산은 튼튼해요. 왜? 뿌리가 흙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흙이 나무를 다 잘라버렸잖아. 그럼 이제 비가 오면 어떻게 돼? 쓸려 내려가. 그래서 여기다가 나무 심어요. 나무 심는 걸 이걸 사방 사업이라고 그래. 모래사 방지. 무너지는 모래 방지 안 돼. 그래서 나무 심어야 돼. 비타민에다가 뭐 심어야 돼? 나무 심어야 돼. 나무. 그럼 나무를 심었는데 야, 너 여기 2,000그루 심어야 된다라고 조건을 걸었거든요. 야, 2,000그루 심을게요 했는데 나중에 하니까 나무가 없어. 그럼 문제 생기죠. 그래서 비탈면에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할 때 나 너가 안 심을지 모르니까 내놔.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가 여기 비탈면 적용이에요. 줄여서 이거를 뭐라 그래? 기굴발 차비. 기굴발 차비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거 5가지는 외워두셔야 돼. 기가 뭐예요? 기반인설, 굴착, 발파, 차량 통행. 그럼 이제 됐어. 지금 현재 제가 순서는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봐요.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기위 환경 조경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가 다른 법률상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기타서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특광, 특특시군한테 허가 신청을 하면 얘 뭐 거쳐서? 심 거쳐서 기준에 맞는지 허가 제한 대상은 아닌지 조건부 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에 며칠 안에 15일 협의 심의 기간을 포함한 제외한 15일에 허가 보라고 처분해라. 이게 절차예요. 그거를 이제 법조문에 쓰다 보니까 순서대로 써 있는데 읽으면서 이게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교재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 맨 처음에 내가 개발행위 할 거면 개발행위 하려는 자 이 사람이 아까 기반시설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아까 기가 뭐였죠? 기반시설. 위가 뭐였죠?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이걸 줄여서 뭐라 불러? 기위 환경 조경이라고 그래요. 저거 할 것을 관련된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 찾아갔죠? 찾아가는데 여기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 용지확보 계획은 작성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단어에서 보셔야 돼. 개발의 밀도가 관리를 하는 구역이래. 밀도가 높을 때 관리합니까? 밀도가 낮을 때 합니까?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주로 도시외. 도시적. 도시적은 주, 상, 공, 녹인데 어디는 안 높은데? 그럼 어디겠네 주대상이? 주상공. 그럼 여기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항상 난개발의 원인은 뭐가 없어서?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현재 여기 부족한 지역인데 부족하면 설치하면 되죠. 근데 여기가 잘 봐. 주상공인데 개발 밀도가 높대. 그럼 개발 엄청 많이 돼 있다는 얘기죠.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겠네? 곤란하겠네? 곤란해. 그럼 곤란하게 되면 여기서는 개발행위 많이 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많이 조금 줄여놔야 돼. 줄여놔야 되니까 행위자는 강화하려고 지정한 거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 곤란해? 곤란한데 걔한테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 제출해라 그러면 이게 제출할 수가.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해를 해야지 외울 거 아니야. 어느 구역에서는 제출 안 한다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됐어. 그럼 이거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자, 기위 환경 적용 계획서 작성했어요. 그 작성해서 누구한테 가요? 특광, 특특 시군한테 허가 신청해. 그럼 얘는 며칠 안에? 15일. 근데 여기서 협의하고 심의한 기간이 있었을 거야. 걔는 그거는 포함하고 제외하고. 제외하고 뭐를 해라? 허가. 아니면 불허가 처분을 해라. 근데 허가를 할 때, 야, 네가 이거 하면 허가해줄게 라고 한댔죠. 내가 이거 하면 너 허가해줄게 할 때 뭐 건 거지? 조건.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할 때 사전에 걔한테 뭘 들어야 돼? 의견. 야, 너가 이거 할래? 기반시설 기위 환경 조경. 이거. 기위 환경 조경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데 그때는 신청한 사람한테 너가 하면 내가 허가해줄게 했으니까 걔의 뭘 들어야 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여기 시험에 나왔던 거고. 그럼 이제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순서는 기준에 맞는지 봐야 되고 기준에 맞더라도 제한 대상인지 봐야 되고 조건을 걸어야 되는지도 봐야 돼요. 그 중에서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가 한댔잖아. 그럼 그 기준이 뭔데? 그래서 여기 허가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허가 기준이라는 건 5가지가 있는데 1번의 면적에 적합할 것 뒤로 잠깐 넘겨볼게요. 2번, 3번, 4번 5개 있죠. 이 5개가 다 맞아야 되면 다 맞으면 허가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여기 개발 허가 기준부터는 조금 외워야 될 것들이 좀 들어가니까 요거 하기 전에 지금 자, 시내 노트에 보시면 제가 순서대로 써놨거든요. 이 순서가 뭐냐면 자, 개발행위 허가자가 뭐 할 때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 근데 물건 쌓는 건 어디서 1월? 녹관자에서 1월. 그 경작을 위한 거는 뭐 한다? 제외. 몇 페이지인지 알려줘요? 32페이지. 제가 오늘 한 거 어디까지 했는지 보여주려는 거야. 아까 전에 했던 거를. 이제 제가 판서 따라 쓰지 말라고 한 거 그래서 판서 넣어 써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보기만 하세요. 필요한 것만 체크하면 돼. 여기서 요거 개발행위를 하려면 이 개발행위자는 누굴 찾아가라? 특광, 특특, 시장군수 찾아가죠. 그럼 얘가 허가 신청할 때 기위 환경 조경 계획서 작성했죠. 작성해서 허가 받는데 기준에 이거는 규모가 작은 경미한 거면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아까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면 안 받는댔죠. 비닐하우스 같은 거 공작물 이건 안 받지. 근데 조심할 거 뭐 아까 사공행도 이상 그랬는데 들어봤어요? 사가 뭐였지? 사도개설 허가받아 분할할 때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려고 분할할 때 행정재산 분할할 때 도시공객시설 결정돼서 지정되면 고지돼서 분할할 때 이상이면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이거 미만일 때 받는 건데 이상일 때는 안 받는다. 허가 예외라고. 여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아니면 허가 받아야 되니까 허가권자는 며칠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라고 지금 15일 안에 허가 불허 처분해라. 근데 15일 안에 의, 협, 심 거쳐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허가가 났어. 허가 나고 나면 변경이 생겼네. 변경이 생기면 다시 뭐 받아야 돼? 허가. 근데 경미할 때 아까 다시 허가 받아야 되는데 기간을 연장할 때 단축할 때 단축 면적을 확대할 때 축소할 때 축소 몇 프로? 이거는 경미한 경우에는 통지만 한댔어요. 네. 그리고 허가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준공문서 받고 공사 다 끝나고 나면 개발행위 끝난 거거든. 그 와중에 그 허가 기준에 맞아야 된댔죠. 허가 기준에 맞더라도 허가 제한할 수 있댔지. 조건 걸 때 야 내가 너를 못 믿어. 이행보증 예치해. 기굴발 차비. 기굴발 차비 해당되면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보증 몇 프로? 20%. 뭐 받으면 지체 없이 돌려줘요? 준공검사. 아까 했었잖아. 근데 이거를 한 장으로 딱 빨리 이렇게 봐야 오래 가는데 한 장 한 페이지 막 읽고 두 개 뚝 넘기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체적인 거 빨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할 게 뭐다라는 걸로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허가 기준 중에서 외워야 될 게 여기 외워야 될 거고요. 허가 제한에서 요거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유, 이행보증 예치 사유 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건데 이제 잠깐 쉬었다가 허가 기준 하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됐어요? 잠시 쉬었다가 요거 기준 좀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